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는 사이버 강의로 하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제 3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첫 번째 강의는 우리 시작하기로 하죠. 어, 첫 번째 이제 강의에서는 챕터 3, 오늘은 이제 챕터 3 나갈 차례인데 그 멀티미디어를 위한 이번엔 소프트웨어죠. 우리 저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저번 시간에는 우리 뭐 했었죠? 자, 기억나는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잘들 얘기해 주셨어요. 자, 저번 주에는 이제 멀티미디어를 위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었고, 그래서 하드웨어와 그런 그 마더보드 뭐 이런 거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 안에 CPU라든가 램에 대한 이야기들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의 어떤 주변 기기 그리고 이제 활용을 위해서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한 이런 디바이스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멀티미디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책 몇 페이지 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 다 앞에 책 가지고 계신가요? 자, 일단 교재를 살펴보면 교재는 네, 90페이지예요. 90페이지. 자, 그럼 다 같이 교재를 펴서 챕터 3의 90페이지를 열어주시고 90페이지에 보면 멀티미디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위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습 목표를 살펴보자면 이제 멀티미디어 재생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멀티미디어의 어떤 그런 기기에 대한 하드웨어 쪽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담아서 멀티미디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재생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그런 거 플레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편집을 위한 또 전용 프로그램에는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그런 멀티미디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플러그인 때때로 필요한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그런 건 또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관련 사이트 또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 첫 번째는 멀티미디어 재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멀티미디어라는 것도 뭐 자꾸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멀티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쨌든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디지털화 되어 있는 기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다양한 그런 미디어들이 같이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미지 뷰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 뷰어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주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볼 때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 어떤 뷰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거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우리가 윈도우를 깔 때 나오는 그런 것들 뭐 그냥 더블 클릭하면 당연히 보이지 않나요? 뭐 ACDC도 물론 많이 사용하지만 이런 거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RC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스트 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RC. 요 RC는 무료로 되어 있는 이제 프리웨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깔게 되면은 이제 RC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옆에 보이시는 상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이제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으로서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재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도 있지만 이번에는 여기 하나 나왔네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윈도우 사진 뷰어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자기 사진을 볼 때 이렇게 윈도우 뷰어를 열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를 깔면 자동으로 같이 딸려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사진 뷰어나 아니면 라이브 포토 갤러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오디오 재생기가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봤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좀 이거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뭐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또 MP3를 재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위앰프라는 거 이게 이제 한때는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던 프로그램인데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컴퓨터로 음악 들을 때에는 컴퓨터로 음악 잘 틀어놓거든요. 그럴 때는 이 위앰프에 쫙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목록들을 담아서 이렇게 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이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컴퓨터 자체 내에서 음악을 다룰 때, 오디오를 다룰 때에 쓰는 프로그램들, 이거는 그냥 재생만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쓰는 거는 이거겠죠. 미디어 플레이어는 이것도 마찬가지인지 윈도우에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컴퓨터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게 되면, OS를 깔게 되면 자동으로 딸려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 플레이어 MP3를 재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은 주로 컴퓨터로 듣는다기보다는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컴퓨터로 들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뭘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이 뭐 이제 거의 우리의 어떤 집합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원하는 음악들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듣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동성이 있는 거죠. 어디나 들고 다닐 수 있고 휴대하기가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을 담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어떤 그 최적의 기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이미지, 그리고 소리, 오디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죠. 그래서 동영상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소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영상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에서 이제 영화를 재생했을 때 그 재생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여기 보면은 동영상 재생기는요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미디어 플레이어 아주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퀵타임 플레이어죠. 퀵타임 플레이어는 이제 애플사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샤게이브로 돼 있는 이런 파일들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그 그냥 동영상 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까 플러그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퀵타임으로 되어 있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퀵타임 플레이어가 있어야지 재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도 프리웨어이기 때문에 애플 홈페이지에 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다운받게 되면 이제 뭐 코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동영상을 그러니까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그 포맷을 가지고 있는 퀵타임이라는 MOV, 이제 끝에 확장자가 MOV예요. MOV로 되어 있는 퀵타임 무비일 경우에는 반드시 퀵타임 무비 플레이어가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주로 곰 플레이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수업 시간에 영상 보여줄 때에도 사실은 곰 플레이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곰 플레이어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영상을 재생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코덱 문제가 항상 좀 그러니까 코덱이 안 깔려 있으면 동영상에 소리가 안 난다거나 영상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자동으로 그 필요한 코덱들을 찾아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곰 플레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곰 플레이어 이외에도 이제 뭐 아드레날린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DIVX 전용, 이것도 DIVX라는 거가 뭐죠? 이것도 이제 코덱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상을 압축하고 다시 풀어서 재생할 것이냐인데 그때 이제 그 전용 재생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곰플레이어에서 이제 TV 포토 서비스까지 사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95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그런 뭐 아드레날린과 DXY, DIVX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으니까 뭐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편집,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를 앞부분에서는 이제 재생만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그냥 재생하는 거, 있는 것을 우리한테 플레이어를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 이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 안에서 간단한 편집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세션이에요.
멀티미디어에 대한 그 편집 소프트웨어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그 편집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이제 사운드를 편집하는 경우에는 사운드 포지라는 프로그램이 뭐 저는 윈도우에서는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한두 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운드 포지나 아니면 사운드 에딧, 이런 두 가지 프로그램이 가장 이제 적절한 프로그램이다. 어떻게 보면 구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좀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운드 포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게 되면 오디오를 편집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그 부분만을 뭐 반복한다던가 붙이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음, 그 다양한 오디오 파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포맷이 되어 있는 사운드를 가져다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 중에 또 유명한 게 사운드 포지 외에는 케이크워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케이크워크나 골드웨이브 정도 가면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약간 미디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직접 자기가 뭐 제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녹음을 해서 걔네들을 또 편집을 해서 이제 완벽한 음원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쿨에딧 아까 제가 얘기했었는데 사운드 포즈하고 같이 동등하게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사운드 포즈는 원래 그 오디오를 다루는 오디오 관련된 중요한 프로그램인데요. 요즘은 이 사운드 포즈가 또 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까지도 소리하고 뭐 영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동영상까지도 간단하게 가져와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마 포토샵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작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네, 그렇죠. 요거는 포토샵의 그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 파일들을 가져다가 아주 다양하게 그 이미지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뭐 필터 기능을 적용한다거나 또 그 안에 뭐 본인이 직접 컬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직접 뭐 그림을 덧칠한다거나 이런 리터치 작업을 통해서 좀 더 그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포토샵이 이제 뭐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페인트샵인데 그 페인트샵은 포토샵보다는 조금 가격이 쌉니다. 가격도 싸고 그리고 사용도 포토샵은 조금 고급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뭐 워낙 보편적이라 전문가라는 말을 붙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이미지 작업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아주 간단하게 쓰는 몇 가지만 써서 그렇지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페인트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이미지 편집 작업들이 있고요. 이 페인트샵이 코렐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코렐사가 인수를 하면서 코렐의 이제 제일 유명한 프로그램은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페인터예요. 여러분들 페인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페인터는 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죠. 이거는 뭐 그 미술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거의 필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이 페인터가 코렐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그 코렐사에서 페인트샵을 인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페인터에 관련해서 디자인을 했던 사람들이 같이 모인 거죠. 그래서 2D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 이제 라인업을 쫙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이미지 프로를 편집할 수 있는 페인트샵의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편집의 또 앞부분에 코렐사에서 얘기한 페인터나 또 어도비사의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그 벡터 기반은 아니에요. 벡터 기반 아닌 그 픽셀 기반의 그 이미지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도비사의 또 그 포토샵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이제 벡터 기반의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 벡터하고 요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픽셀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어떻게 프로세싱 하느냐, 뭐 점자처럼 아주 가장 깨질 수 없는 가장 최소 단위를 픽셀이라고 봤을 때, 그 픽셀에 이제 어떤 컬러를 넣느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한다면은, 벡터는 좀 다르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요 포인트가 앵커 포인트라고 부르는데요. 앵커 포인트로 이루어진 요 세그먼트, 그리고 세그먼트들이 이렇게 붙어서 닫히게 되면 요걸 하나의 패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패스 안에 어떤 컬러나 어떤 이제 그 문양 뭐 이런 것들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그 앵커 포인트의 좌표값을 가지고 이미지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픽셀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픽셀은 뭐 이미지가 깨진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 이런 벡터 방식인 경우에는 이미지가 깨진다라는 거는 글쎄 그냥 그 좌표값만 옮겨서 다시 그 안을 원하는 컬러나 원하는 패턴으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이제 이미지를 깨지고 일어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미지를 프로세싱하는 컴퓨터가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하고 그다음에 코렐에서는 이제 코렐 드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코렐 드로우가 또 이제 페인터와 같이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는 코렐사의 두 가지 벡터 방식과 픽셀 방식의 프로그램, 또 어도비사의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가 이제 벡터 방식과 픽셀 방식의 프로그램,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러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미지 편집에는 지금 2D만 있는 게 아니라 또 3D가 있어요. 3D. 그렇죠? 3D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3D는 이미지를 편집하고 또 이제 모델링하는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3D 같은 경우에는 뭐 캐릭터 스튜디오라는 거하고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외부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해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편집 소프트웨어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주 그 유용한, 그리고 또 여기 저 3학년 되면은 우리 3D 맥스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 이런 편집까지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동영상 편집이 있겠죠.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는 그 고등학교 때 이런 윈도우 메이커, 무비 메이커 이용해 가지고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 지나고 나면 기말에는 우리가 같이 뭐 UCC처럼 동영상을 한번 직접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보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이 윈도우 무비 메이커로 이용해서 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뭐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비 메이커는 좀 간단하게 윈도우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무료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의 어떤 그 방식이나 사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윈도우 무비 메이커의 예, 인터페이스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강력한 동영상 편집을 조금 더 강력하게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사가 뭐 소프트웨어에는 굉장히 지금 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마 어도비라고 하면은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프로그램, 지금 3D 맥스까지도 이제 어도비사가 아니죠. 맥스는 오토데스크입니다. 그래서 어도비사에서의 이런 프리미어 작업은 동영상을 간단하고 손쉽지만 아주 다양하고 전문가적인 수준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사용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UCC 만들거나 하게 되면 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요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비디오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하대요? 네, 여기 전문적인 기능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그런 효과를 넣어서 원하는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상호작용까지 들어가야 진짜 멀티미디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뭐 멀티미디어 저작 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 매크로미디어사에서의 디렉터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이 디렉터는 요거 다 어도비사로 지금 플래시도 그렇고 다 어도비사로 인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멀티미디어 저작 툴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매크로미디어사의 디렉터 이야기할 수 있고요. 디렉터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처럼 똑같아요. 이 디렉터는 벡터 기반이고요. 아니죠. 디렉터는 픽셀 기반이에요. 픽셀 기반으로 만들어진 저작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벡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저작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저작 도구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상호작용이 가능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가 아주 강한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프로그램, 여기에는 이제 링고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액션 스크립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우리가 직접 짜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거나 뭐 그 원하는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멀티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혼용이 되면 우리가 이걸 멀티미디어 저작이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매크로미디어사에서 오서웨어라고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매cin토시하고 윈도우하고 매cin토시가 이제 애플 컴퓨터 얘기하는 거거든요. 윈도우는 이제 보통 뭐 IBM사에서 나온 그런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상호 호환이 되는 그런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예요. 여기 뭐 오서웨어에서 꼭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그런 간단한 그 플레어 차트죠. 이 플로우 차트를 만든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작 도구거든요. 그래서 디렉터하고 같이 매크로미디어사의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프로그램이었었죠. 근데 이거는 요즘 그렇게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저작까지 가능하다. 또 매크로미디어에서의 이제 캡티베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러닝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교육용 저작 도구인데 이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가상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상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닥줌이라는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거죠. 캡티베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이런 식의 이러닝, 사이버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이러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육용 저작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세션 2에서 그 멀티미디어 편집 소프트웨어까지 우리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1강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 뷰어,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재생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편집 소프트웨어 두 가지를 알아봤어요. 그 멀티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봤고 이제 2강에 이어서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세 번째 뭐 인터넷에서 멀티미디어를 즐기기 위한 또 플러그인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좀 뭐 너무 그 수업만 있어갖고 조금 딱딱했었죠. 그래서 2강에서는 여러분들 또 좋아하는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 2강, 3강에서는 짧게라도 영상을 보면서 조금 지루한 감을 돌려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는 지금 사이버로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랑 이제 만나면 또 사이버 강의 어땠었는지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2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뭐 얼굴 보지 못하고 면대면이 아니어서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어떻게 집중해서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2강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바로 2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